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우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차 유급휴가 하면 우리가 그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좋은데 이 휴가가 있어야 또 머리도 충전하고 그러는데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연차 휴가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있고, 그 1년이 그러니까 1년을 일하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 같은 경우는 1일에 그 1월을 만근했을 때는 한 근을 더 준다. 그리고 또 1년을 개간해 가지고 2년 차에도 똑같이 15개, 3년 차에는 한 개씩 더 늘어 가지고 최대 25개까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차 휴가 제도입니다. 이 연차 휴가 제도는 그 기존으로 주 휴일이라는 게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쓴다고 하면은 이 연차 휴가는 일종의 어떤 인간성 회복 아니면 또 어떤 문화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거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는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몰아서 이제 일주일 간다든지 아니면 2주, 3주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60조 1항에 사용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휴가를 준다 그랬는데 유급휴가. 그러면 80%를 근무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연차 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근무를 해야지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1년을 만근해야지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2년차, 3년차 이랬을 때에는 만약에 80% 이상의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각 월에 출근한 일수만큼 1월에 출근할 때는 한 개씩 이렇게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차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외적으로 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그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러한 기간은 노동법에서는 근로 한 곳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게 출근율 계산할 때 다 출근 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1년은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 1년을 개근했을 때는 15개 그리고 1년 이내의 근로자들은 1월을 한 개씩 줘가지고 최대 11개 그리고 2년차가 됐을 때는 똑같이 11개인데 3년차 했을 때는 매 2년차에 플러스 한 개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6개, 16개 그리고 이제 5년차에 이제 17개 예, 그렇죠. 17개, 17개 이렇게 발생해서 최대 2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청구를 하면 줄 수가 있는데 또 그러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연차 휴가 청구권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휴가 갈 때에는 업무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연차 휴가 시기 변경권이라는 그런 회사가 가지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연차 휴가가 유급휴가라는 것은 휴가를 안 쓰게 되면 돈을 줘야 된다는 의미죠. 근데 예. 요새 이제 일이 많아지고 또 휴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럴 때 회사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연차 휴가는 돈이다 이런 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차 휴가는 그 사용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고 1년이 지나면은 바로 금전 보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 휴가는 본인한테 주어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그 유급 휴가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야지만이 되는데 사용할 시간이 없다 하면은 그에 대해서 바로 돈을 이제 금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은 1년이고 그러니까 발생한 시점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근로기준법 61조에 보면은 사행 촉진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휴가 보장을 전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휴가 사행 촉진 조치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회사에서는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강남 노무법인의 앱에서 이게 그 연차휴가 그 계산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 계산법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해주고 오늘은 그 연차휴가에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걸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휴가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60조에 있는데 그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1월 개간한 달에 맞춰서 이제 한 개씩 해서 최대 11개. 그래서 1년 계약직 같은 경우는 총 11개 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1년을 만기했을 때 11개 플러스 또 이제 그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 해서 총 26개를 준 적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그 판결에 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1년 기간은 그 11개. 근데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근무하게 되면은 15개 다 줘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저기 기억에 날 만한 뭐 자문이라든 사건이 있으셨나요? 네, 연차 휴가는 항상 잠재적이 있는 그런 내용, 잠재적인 사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그 연차 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한국에서 대형 의학원이 근로자가 이제 프리랜서다 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주휴수당을 안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청구했던 게 주휴수당 그리고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 그때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러니까 연차수당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미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돈으로 줘야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관련해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